일로이 내고시고 최은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발표 내용은 근본달 주제의 책인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을 바탕으로 한 How to Sell,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본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행동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만족스러운 거래를 이끄는 판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본달 책인데요. 혹시 읽어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추석 연휴가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아닌 걸로. 네. 해당 책의 저자인 리처드 탈러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넛지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제 해당 책은 사람들에게 좀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을 변화할 수 있는 넛지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이면서도 2017년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저자입니다. 해당 책은 기존의 경제학에선 설명하기 어려운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경제활동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를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시킨 일례의 과정과 이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중 심리 계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주제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질문에 1번 혹은 2번으로 간단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마을에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없는 폭설이 마을에 덮쳐서 눈을 치울 수 있는 삽의 판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1번.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테니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2번.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신의를 지켜야지. 기존 가격 그대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1번 혹시 생각하시는 분? 2번? 2번 생각하시는 분? 간단한 질문인데 근데 약간 1번에도 손을 드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행태에 대해서 평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1번에 좀 손을 들어주셨네요. 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걸까요? 경제학에서 우리는 아마 많이 보셨을 수요와 공급의 이제 법칙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우리는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균형, 즉 가격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까 위 상황에서는 가격을 높이는 게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도 느꼈듯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지금 이 상황처럼 인간은 항상 모형에 따른 똑똑한 선택을 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에 있어서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경제학은 글씨가 조금 깨지지 않았죠? 네. 전통 경제학의 대부분의 모형들이 일반의 사람, 즉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이코노미쿠스, 줄여서 이콘이라는 가상의 존재들의 행동들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라 주장하는데요. 경제학적인 선택을 내릴 때 이콘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며 주어진 데이터 내의 모든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실제 그렇게 하신가요? 스터디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인간은 현실에서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작용을 하고 이익의 기쁨보다는 손실의 아픔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대부분의 많은 경제적 상황들에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모든 이론을 다룰 때 인간의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동경제학의 여러 이론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계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 특히 구매 활동을 할 때 이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목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많은 판매처에서도 이에 맞는 판매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럼 전략의 소개에 대한 거에 앞서서 이런 구매 활동이 일어날 때 소비자들이 보통 얻어가는 두 가지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취득 효용과 거래 효용입니다.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취득 효용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내가 얻은 물건의 가치에서 내가 그 때문에 또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을 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사람은 거래 자체, 그러니까 구매의 거래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얻어가서 거래 효용이라는 측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측면은 내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 당시 내야 되는 금액과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진 중거 가격, 즉 내가 이 상품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사겠다라고 느끼는 금액에서 오는 차이의 효용을 뜻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가 조금 글씨가 깨졌네요. 어떨 때는 내가 바가지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 거래 효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할인을 받아 득템을 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긍정적 거래 효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나온 관련된 간단한 예시를 좀 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날에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한참 즐긴 후에 맥주가 너무 한 잔 마시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제 같이 물놀이를 즐긴 친구가 두 군데서 이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고급 리조트 바에 있는 곳에서도 맥주를 살 수 있고 오는 길에 이제 봤던 작은 간이 슈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때 고급 리조트에서 살 때는 7.25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8,000원 정도의 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슈퍼에서 살 때는 4.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500원 정도만 이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맥주여도 내가 어느 장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대를 하는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내가 만약 맥주를 5달러를 주고 샀다라고 친다면 고급 리조트에서는 7.25불 정도 생각했는데 5불만 냈으니까 굉장히 잘 샀네 라고 해서 긍정적 거래 효용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슈퍼에서 5달러를 냈다면 내가 바가지를 썼다라고 해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판매자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거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만족스러운 거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중 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오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구 정책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가격의 끝자리를 5 혹은 9로 이제 맞추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만큼 국내외 많은 판매처에서 실제 사용되어지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자릿수가 낮을 때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방법은 특히 상품별로 좀 비교가 쉬운 POG가 넓은 대형 마트 혹은 숍에서 좀 많이 이 방법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미지에 실제 이게 판매 모습인데 네모 박스를 쳐진 상품들이 전부 500원, 900원, 50원, 90원 등의 판매가로 끝이 나는 상품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상품 전면에 이렇게 1.90, 2.90 등의 판매가를 붙여서 판매가 되게 한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세일 또한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정기적인 가격 할인 수단인 쿠폰과 세일 정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가격에 상품을 득템을 했다고 이제 하는 만족감을 선사해서 거래 효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뢰가 높은 유통 채널 자체에서 무슨 세일, 무슨 데이 등의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와 주제가 담긴 세일 정책을 펼치며 브랜드 자체의 신뢰감과 파워를 높이고 있습니다. 365일 최저가 전략을 메인으로 하는 염가 전략 또는 염가 전략 또한 심리 계좌를 이용한 판매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염가 제도를 좀 중요시하는 대형 마트 채널에서는 최저 가격 보상제, 연중 최저 가격 등의 활발한 전략을 펼치며 최근에는 채널별로 가격이 싸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와 가심비까지 함께 전해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가의 상품의 경우는 납부 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판매 전략 중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좀 많이 혹시 사셨나요? 홈쇼핑? 홈쇼핑에서 이 전략이 이제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금액이어도 일, 월, 연 단위의 심리적 부담감이 달라서 할부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소비자들의 부담감을 줄여주어 거래의 효용이 높아진다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상시 할인 제도, 1+1, 2+1 등 매일매일 구매 욕구를 높이는 판매 전략들이 다양한 판매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거래 효용을 높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판매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런 판매 전략의 기획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또 빠르게 이해하고 이를 융통성 있게 전략에 입힐 수 있는 행동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즉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넘쳐나는 전략들에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는 제 다음 발표자인 지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